오늘 미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서류 합격 이게 거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안녕하세요. 네 분 들어오셨네요. 네 분. 제야온님, 요즘은 코로나권이라고 학점이 다들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학점이 낮아서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학점 낮은 건 진짜 크리티컬해요. 확실히 학점이 낮으면 서류 합격이 많이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으로 인해서 행동을 덜 하면 안 돼. 오히려 걱정이 되는 만큼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다른 걸로 보완하려고도 해보고 입사 지원도 많이 해보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학점 낮은 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입사 지원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성년님, 어학 성적에서 오픽과 토익 중 조금 더 선호되는 거, 저는 토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토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현업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영어 스피킹 자체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스피킹을 요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거기가 고객사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스피킹이 확실히 중요하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민님, 저번에 QC 계약직 서합해서 면접 보러 갔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계약직 서합 축하드립니다. 지민님. 어떤 HPLC 제품을 썼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HPC의 제조사를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빈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습 교육을 듣든 아니면 학교에서 뭐 HPC를 쓰고 있든 그 제조사를 알아가 두세요. 어떤 걸 써봤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회사의 제품하고 제조사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세요. 뭐 제품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제조사까지 얘기하면은 네 하고 하실 거예요. 이런 분석기기에 있어서는 제조사라던가 사용 원리, 칼럼 종류, 그리고 그걸 왜 그런 칼럼을 썼는지, 뭐 전처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안 한 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잘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AAO님, QA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3가지 알려주세요. 직무 특성상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QA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첫 번째는 저는 일단은 밸리데이션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밸리데이션 업무가 전문 지식을 요했어요. 비교적 QA 업무 중에서도 공부할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부서 내에서 비슷한 짬 내에서는 제가 뭐 설비라던가 공정에 대해서라던가 조금 더 잘 아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QA가 편한 거는 QC나 생산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걸 개선해라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했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니 너가 뭔데 너가 알고나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입장이 편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직인 게 좋았습니다. 매번 옷 갈아입거나 뭐 옷 덧입을거나, 물론 현장 갈 때는 당연히 입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시간 조율도 비교적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3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하면님, QC직무 다니다가 QA로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QA 바로 다니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QC에서 QA로 넘어가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QA에는요 생산 출신으로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QC 출신으로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생산 쪽 관련 문서, 데이터 이런 걸 검토하거나 관련 업무를 할 때 당연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잘 아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점은 QC로 다니다가 QA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기회가 나야 되고 공고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또 이직할 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살짝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님, 이화 QC랑 미생물 QC랑 취업시장에 미래에 봤을 때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화 QC가 더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더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생물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화학 쪽이 좀 더 시험 항목도 더 다양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다뤄야 되는 분석기기도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화학 QC 쪽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둘 다 훌륭합니다.
어찌됐든 미세물 QC로 가더라도 굶어 죽을 일이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만 보면은 미세물 QC만 쭉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미세물 QC의 그 전문가가 무균 쪽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쪽이기 때문에 뽕빵뽕님 GMP 교육, 품질 실무 교육, 실습 관련 교육을 여러 개 수강한 상태인데도 서류 합격이 잘 되지 않네요. 생심이라 그런 걸까요? 정말 수업을 잘 하고 싶다 하면은 요즘은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추천을 안 드렸는데 직무에 대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이것들을 쌓을 수 있으면 쌓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미친 시장이니까. 미친 시장이라서. 잘 보시다 보면 계약직 공고도 많고 알바 플랫폼 같은 데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가 노다지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합격이 최근에 한 것도 한번 보세요. 2-3개월 단기 알바를 해가지고 계약회사에서 그걸 스펙으로 써가지고 잘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균님 취준을 시작해서 매우 늦었지만 치포테크트리를 말씀해 주셔서 치중 시작과 동시에 입사 지원을 주저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7-80개를 쓸 수 있었을 거고요. 거기서 서류 합격률은 1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면접을 한 7-8번은 봤다는 거네요. 그 7-8번이면 그냥 최종 합격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제대로 준비했다면. 그 정도면은 취업을 했을 겁니다. 더불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그 미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서류 합격률 10% 이게 거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서류 합격률 10%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0개를 쓰면은 10%라고 하면 5개 정도를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온 언니님이 직전 회사가 너무 물경력이라 주변에 소문날 정도라면 제가 따로 직무 공부를 하고 최대한 제가 했던 업무들 잘 정리해두는 게 최선이겠죠. 다른 자격증이라도 보완하려고 하나씩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격증을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자소서와 직전 회사 경력을 올린다면 그 경력 기술서 최대한 잘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에 있어서 기본 스펙에 있어서 특히 어학이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보완을 하셔야 돼요. 자격증보다 전에 했던 직무 이해도랑 면접 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은 한정적이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한 거고 우선순위에서의 핵심은 안 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안 할 것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자격증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짰을 때 후순위에 있다면 일단 안 할 것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위주로 먼저 집중을 해서 그걸 먼저 끝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뭔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 취준 때부터 우선순위를 잘 적용해서 현명하게 똑똑하게 취준하시길 바랍니다.